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자유경제 365에서는 정말 대한민국 경제 지형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지갑 사정까지 뿌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사건을 들고 왔습니다.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자리에 드디어 새로운 주인이 낙점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금융권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케빈 워시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기업인 쿠팡의 사회이사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배송을 시키고 로켓 와우 멤버십을 결제하며 삶의 일부가 된 그 쿠팡의 이사회 명단에 세계 경제의 운명을 쥔 인물이 앉아 있었다는 사실 정말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수많은 아이비리그에 쟁쟁한 경제학 박사들을 제쳐두고 하필이면 한국 기업 쿠팡의 이사였던 케빈 워시를 선택했을까요? 오늘 우리 채널에서는 케빈 워시라는 인물의 정체부터 그와 쿠팡 김범석 의장의 끈끈한 관계 그리고 트럼프가 그를 통해 그리려는 새로운 경제 지도에 대해 아주 깊고 세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길을 걸어왔기에 이토록 전 세계가 주목하는지 그 이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한마디로 월스트리트의 황태자이자 엘리트 중의 엘리트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곧바로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인 모건 스탠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인수합병 전문가로 화려한 성과를 내며 금융권의 주목을 한몸에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가는 지난 2006년 불과 35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조지 부시 행정부에 의해 역대 최연소 연준 이사로 발탁되면서 증명되었습니다. 35살이면 보통 한국 사회에서는 대리나 과장급일 나이인데 그는 이미 세계 경제의 컨트롤 타워인 연준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는 책상에만 앉아 이론에만 매몰된 일반적인 교수 출신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기업들이 어떤 공포를 느끼는지를 몸소 체험한 실전가입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는 연준 내에서 가장 바쁜 해결사였습니다.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의 오른팔 역할을 수행하며 월스트리트의 거물들과 밤낮 없이 소통했습니다. 리먼 브러더스가 무너지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멈추기 일보 직전일 때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연준에 전달하며 시장의 공포를 잠재우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 그가 2011년 연준 이사직을 내려놓고 향한 곳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쿠팡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쿠팡의 사회이사로 재직하면서 그는 김범석 의장과 함께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을 이끌어낸 결정적인 주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케빈 워시의 독특한 경제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쿠팡이 가진 혁신성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쿠팡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물류와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기존 경제의 비효율을 파괴하는 혁명적인 모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쿠팡 이사회에서 활동하며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혁신이 어떻게 물가를 낮추고 경제를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지명한 배경에는 현재 연준에 대한 강한 불만이 깔려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답답한 관료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면 케빈 워시는 연준 내부자 출신이면서도 동시에 연준의 관료주의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해온 인물입니다. 기술 혁신이 생산성을 높여서 물가를 낮춰주고 있는데 왜 굳이 높은 금리를 유지해서 서민 경제를 힘들게 하느냐는 논리입니다. 케빈 워시가 꿈꾸는 새로운 연준은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존중하는 곳입니다. 이는 트럼프가 강조하는 규제 완화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는 혁신 기업들에게는 더 많은 자율권을 주고 대신 시장의 원리에 따라 도태될 기업은 확실히 도태되게 만드는 냉정한 심판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쿠팡이라는 혁신 기업의 유전자를 이식받은 케빈 워시가 이제 세계 경제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지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케빈 워시가 가져올 실전 경제 폭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케빈 워시의 지명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안전자산의 상징인 금과 은이었습니다. 금값이 역대급으로 폭락하고 달러 가치가 반등했다는 건 시장이 그를 강한 달러를 지지하는 인물로 해석했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 역시 지명 직후 1% 넘게 하락하며
1450원 선을 위협하는 고환율 시대의 공포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케빈 워시는 과거의 매파적 이미지와 달리 현재는 기술 혁신을 믿는 공급 측면의 낙관론자로 변모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난 6년 동안 쿠팡의 사회이사로 있으면서 목격한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는 쿠팡을 혁신의 최전선이라고 극찬해왔습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과정을 보며 그는 기술이 물가를 잡는 방패가 될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즉, 기업들이 혁신해서 물건값을 낮출 수 있다면 연준이 금리를 굳이 높게 유지해 경기를 죽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워시의 핵심 논리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간절히 원하는 저금리 기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완벽한 이론적 토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워시노믹스의 또 다른 축은 바로 연준의 몸집을 줄이는 양적 긴축에 있습니다. 금리는 낮추되 연준이 가진 자산은 팔아치우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은 줄어들면서도 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낮아지는 아주 묘하고도 정교한 줄타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에게는 이것이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린다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의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달러 기조가 유지된다면 환율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워시 지명 이후 한국의 반도체 대장주들이 하락한 것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통화 정책이 맞물려 수출 환경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결국 케빈 워시 시대의 핵심은 실력 있는 기업의 독식입니다. 쿠팡처럼 기술로 비용을 파괴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그는 시장에 돈을 무한정 풀어 모두를 살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혁신하는 곳으로 자본이 쏠리게 유도할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은 이제 단순히 금리가 내려가니까 다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버려야 합니다. 워시의 연준은 인공지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기업들에게는 천국이겠지만 부채로 연명하는 기업들에게는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환율 1,400원 시대를 기본값으로 두고 그 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강한 자산을 찾아야 합니다. 쿠팡이 적자 속에서도 인프라의 투자에 결국 시장을 장악했듯 우리도 지금은 체질 개선에 집중하는 기업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워시가 의장에 취임하는 올해 5월부터 전 세계 금융시장의 룰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연준이 시장의 보모가 아니라 시장의 심판관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변화는 언제나 공포와 함께 오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부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케빈 워시라는 승부사가 던진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타고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확실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